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전쟁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50년 6월 25일 남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부터 한 5번 정도는 개괄적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서론적으로 요약해서 다뤄질 부분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5번 정도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 주제는 북한 인민군 무력 강화, 모태동 한반도 공산화 지원 약속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소련 문서에서 발췌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49년 4월 28일 6.25 전쟁 발발 1년 전부터 북한은 한국전쟁 6.25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문헌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일성은 소련 스탈린 수상 앞으로 다음에 편지를 북한 주재 소련 대사 슈트코프를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문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련 내각 수상 스탈린 동지에게 존경하는 스탈린 동지, 조선이 정세 변화와 관련해 인민군이 강화 장비가 절대 필요하다. 조직한 부대의 추가 무기와 장비를 요청한 목록대로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항공대 대와 기계화 및 기타 부대의 추가 편성은 1949년 5월이면 완료되고 항공대는 9월에 편성이 완료될 것입니다라고 스탈린에게 김일성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6.25 발발 1년 전에 이런 배신이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편지와 함께 북한 인민군에 필요한 추가 무기 및 장비 목록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탈린 이 지시에 따라 슈트코프는 김일성과 기계화 부대, 항공사단, 그리고 포병부대의 구성에 관해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김일성과 박헌영은 다음이 부대를 결성하기로 하였다는 군비 확장에 관한 내용을 49년 4월 달에 스탈린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가견대 33대의 탱크를 보유한 2개 연대로 구성된 기계화 여단, 시화이 76 현 연대를 보유한 자주포 대대, 포병대대, 대전차 대대, 오토바이 사격대대 및 이하 부대는 금년 5월에 편성이 완료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33대로 구성된 독립탱크 연대는 원산에 배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 탱크병 간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독립부대로 탱크 교육대를 연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각 사단에 자주포 CY 76을 보유한 대대를 편성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공병대대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7째 각 연대에 40세대의 전투기를 보유한 2개 연대를 편성한 혼성 항공사단을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항공교육연대를 편성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행 중대의 편성, 교육이 진행 중에 있으나 지휘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9월경에는 지휘부를 갖춘 항공사단이 편성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탱크 부대와 포병 부대의 간부는 포병 부대와 탱크 교육 연대에서 발탁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 편성을 이행하고 또한 고사포 부대, 해안 방위 부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16,000명의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전문에 첨부된 김일성이 전한 무기 요청 목록에 따라서 소련에서 공급하게 될 무기 대금 정산을 위해 또한 그 목록을 부수상 불간인에게도 이런 서신을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 정부 비축미 3,000톤을 대금으로 배정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잔액은 금년 9, 10월경에 정산하겠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탈린 동지 천반 목록에서 요청한 북한의 요구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이 길어 외교 행랑으로 목록을 발송하겠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김일성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겸 조선인민군 정치국장 김일이 중국 북경 방문 결과를 소련 스탈린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것도 마찬가지로 모태통이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김일이 중국에 간 목적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접촉하여 중국인민해방군에 있는 조선사단, 이 조선사단은 만주 거주 조선인으로 구성된 그런 사단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인 사단을 인계받기 위해서 중국에 김일을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은 북한 주재 중국 무역대표부의 부의 안내로 4월 30일 봉천에 도착해서 중국 공산당 동북국 서기 고광을 만나 그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연결해 북경에서 주덕 및 주울레와 4번 회견하고 모택동을 만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일은 모택동에게 북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신을 전달했는데 필요시에 중국 인민해방군에 편입된 조선인 사단을 북한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은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에는 3개 조선인 사단 중 2개 사단은 봉천과 장춘에 배치되어 있고 남은 1개 사단은 작전에 참가하고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택동은 만주에 배치된 조선인 2개 사단은 언제라도 북한에 넘겨줄 용의가 있다고 했으나 남은 1개 사단은 중국 남부 지방에서 전투가 종료된 이후에나 귀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약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모택동이 말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지방에서의 전투라는 것은 소위 장개석 군대와 국공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이렇게 모택동은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인 사단은 일제총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은 중국제 탄약 지원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탄약은 중국에서 제조하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했다는 식으로 스탈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 대통령과 주덕은 자세하게 조선이 상황을 묻고 언제든지 남북한 간의 군사총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김일성은 치밀하게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김일을 통해서 전한 것으로 이 스탈린에 전하는 메시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 대통령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단기적 혹은 지구전이 될 수 있는데 지구전은 불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끼어들어 한국 정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에 소련이 있고 중국도 만주에 있으니 걱정할 것은 없다. 이어서 모 대통령은 필요시에는 중국이 중공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모두 검은색 머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인지 북한 인민군인지 분간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모 대통령이 김일한테 말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이 모스크바 방문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그는 김일에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버마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등 4개국 공산당으로부터 동아시아 공산당 정부국 창설을 요청받았다고 하면서 모 대통령은 이 문제가 동아시아 공산당 정부국 창설에 대해 김일에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국 창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나 김일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 김일성에게 보고하겠다는 것으로 모 대통령에 답변했다는 식으로 스탈린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 대통령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상황이 긴박한 상태이므로 공산당 정보국을 창설하게 되면 군사동맹이 결성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공산당 정부국 창설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그렇지만은 모 대통령 자신은 고려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에서의 전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개석 군대와의 국공내전이 되겠습니다. 이 국공내전은 1927년 4월부터 1950년 5월간에 일어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벌을 타파하기 위해서 공산당 당원들이 국민당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1923년 1차 국종합작을 맺었으나 국민당이 1927년 상하이에서도 공산당과 공산당에 협조하는 노동자를 탄압하면서 벌어진 소위 4.12 사건으로 국공합작이 결렬된 바가 있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에서는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2차 국공합작을 맺었지만 일본 패망 후에는 다시 국공합작이 결렬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2차 대전이 끝나고 시작된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은 국민당과 협력을 맺고 소련은 중국 공산당과 연대하면서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46년 7월 미국이 지원을 받은
국민당의 장제스는 공산당을 공격했습니다. 초기에는 미군이 군사지원으로 국민당이 우세했지만 장제스 정부의 독재와 횡포로 그리고 부정부패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반면 공산당이 마오쩌둥은 토지개혁 등을 통해 농민이 지지를 얻게 됐고, 공산당군은 인민을 위해 싸운다 하여 인민해방군으로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1948년 말 인민해방군이 숭세를 굳히기 시작하여 1949년 1월에는 텐진과 베이징에 공산당군이 입성해서 승세를 굳히게 됐습니다. 그해 4월에는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을 점령했으며 연말에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 본토 지역을 공산당군이 점령하는, 그럼으로써 국공내전이 마오쩌둥의 공산당 군으로 승세가 굳혀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마오쩌둥은 중국 북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에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바란다고 말하고, 이런 문제 또 다시 말해서 북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 동북서기 고강에게 말해도 좋다고 마오쩌둥이 기밀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밀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수립되면 즉시 승인하고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할 생각이라고 모태동에 전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을 떠올려 본다면 아마 김일성이 이때 참석했을 것으로 예상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태동은 중국 정부 수립을 서둘지 않고 있으며 49년 당시를 연상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둘지 않고 있으며 관동을 점령하고 질서가 안정된 이후에 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주덕과 졸레가 기밀과 마지막 회담에서 주덕은 중국 인민해방군 조선인 사단을 조선이 요청하려는 것을 소련도 알고 있는지, 또한 소련이 그 요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밀에게 묻자 기밀은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주덕은 북한이 경제 사정에 관심을 갖고 북한 측의 식량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북한은 대신 비료를 중국에 달라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기밀은 귀국길에 동북제계 고강을 방문했는데 모태동으로부터 이미 조선인 2개 사단에 대해 북한으로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강은 김일성과의 연락을 원해 고강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지를 묻자 언제든지 갈 용의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이 남침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인 2개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안 돼서 낙동강 방어전투에까지 이르는 그런 어떤 그 막강한 전력을 행사했는데, 그 중심에는 중국 국공내전에서 경험을 축적한 조선인 2개 사단에 의해서 벌어진 어떤 전쟁 상황이라고 나름대로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1949년 5월 17일 모태동은 중국 북경 주재 소련 군사대표에게 북한에 관련된 사항을 소련 참모본부에 전하도록 요청하는 서신이 구소련 문서에서 발췌해서 여러분한테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동무와 함께 만주에서 빨치산 운동을 한 북한 인민군 정치국장 김일이 도착했는데, 김일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로부터 동아시아의 정세, 동아시아 공산당 정부국 창설, 북조선의 장교와 무기 지원 요청을 협의할 것을 위임받았다고 했다. 모태동 동지는 정부국 창설은 아직 시기상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10여 개국 중에서 중국 공산당은 다만 몽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이 북한 공산당과 결속되어 있으나 일본과 인도네시아 공산당과는 지속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공산당과 결속을 강화하고 상황을 연구한 이후에 정부 창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련 측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태동은 북한의 장교단을 파견하고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소련에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주에는 150만 명이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어 2개 사단, 1개 사단에 10,00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2개 사단이 조선인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중 1개 사단은 만주에서 장개석 국민당 군과의 전투에 참가해 전투 경험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 요청하면 이들 사단은 언제든지 북한에 인계할 수 있으나 당분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동안 철저하게 훈련시키겠다고 소련 측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모태동은 200명의 장교를 교육 중이므로 한 달 후에 북한에 이들을 파견하겠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특히 북한에 보낸 조선인 사단에 식료품과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도 소련 측에 전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북한 동무들은 조만간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일본군이 미군 대신 상륙하게 되면 한국군이 일본군이 지원으로 북침을 단행할 경우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스탈린 입장에서나 모태동 입장에서도 일본군이 한국전의 참전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이 구소련 문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모태동의 경우도 일본군의 한국전 참전을 나름 유심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태동은 만일 일본군이 가담하고 적군이 우세해질 경우 아군, 다시 말해서 공산당 군에게 유리한 전투 조건에서 침략군을 포효 섬멸하고 아군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토일보를 적에게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권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를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전략이 일환일 뿐이라고 소련 측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소위 장진호 전투 상황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12만 명이 잠적한 상태에서 미 해병대가 처참한 어떤 피해를 입은 이유도 이런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나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모 대통령은 미군이 철수하고 일본군이 상륙하지 않을 경우 북한 동무들에게 남침을 단행하지 말고 보다 좋은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권고했다고 소련 측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메가다가 일본군과 무기를 한국에 급히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기본 병력은 양자강 뒤로 배치하고 있어서 만약 북한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중국 측이 소련 측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 대통령은 1950년 초에 국제정세가 이롭게 조성될 경우 북한이 남침과 같은 행동에 취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일본군이 상륙하면 중국 정예 부대를 급파해서 괴멸시키겠다고 소련 측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 대통령 상수란 모든 결정은 모스크바와 다시 말해서 스탈린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취해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라고